좋아하는 일들의 함정, 이게 이번 영상의 제목인데요. 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도를 해보기도 해요.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직업으로 해볼까? 근데 그 시도와 경험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그런 무협지나 만화들을 보고 나도 한번 내가 상상한 이야기나 일상물을 만화로 그려서 한번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하고 그려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지도 않고 생각만 하다가 어느 순간 까먹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보는 시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아마 50% 이하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걸로 옮겨지는 시도는 절반 이하인데 그 절반 중에서 누군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뭐 온라인에 올릴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플랫폼에서든 아니면 뭐 광고 제안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뭔가 하다 보면 오긴 옵니다. 가끔씩 와요. 다 오진 않지만. 아마 그 50% 중에서 5% 내지 10% 정도는 그런 수익화를 시작하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그려볼까 하는 생각을 한 사람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는 뭐 크든 적든 수익화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근데 이미 그때쯤에는 알게 돼요. 사람들이. 나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한 게 아니었네? 나 만화 보는 것만 좋아하네? 이런 생각이 그 단계까지 가야 들어요. 왜냐면, 음, 여러분,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가 자주 까먹는 건데, 그 어떤 거에 그냥 소비자로서 있는 거랑 그거의 생산자가 되는 거는 완전 다른 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는 만화 읽는 거를 좋아하는 능력이잖아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몰입해서 읽고 그것과 관련된 걸로 즐기는 능력인데 만화가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려내는 작업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로서 좋아하던 거를 생산자로 바꾸려고 할 때 그 함정에 많이 걸립니다. 아까 말한 수익화에 성공하는 5%에서 10%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절반보다는 조금 더 낮은 비율 또는 더 높은 비율로 그 트랩에 걸린 상태로 가요. 물론 그래도 수익화가 되니까 그분들에겐 좋은 일이고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소비자로서 좋아하던 거를 생산자로 하게 되는 것도 어찌됐든 절반 정도의 즐거움은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 다른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던 거가 일이 되면서 그 좋아하던 게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이제 직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유튜브 보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요.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국민이 있으면 5천만 명이 다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즐길 때 필요한 능력이랑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능력이랑 사실 완전 다르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완전 달라요. 대본을 작성해야 될 때도 있고 카메라를 조작해야 될 때도 있고 그에 맞는 편집, 그에 맞는 장소 선정 또는 출연자 선정 뭐 컨텐츠마다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오래 할 확률도 높고. 근데 오래 하는 사람이 좀 더 잘할 확률이 제 생각에는 높거든요. 뭐든 간에. 그래서 어, 좋아하는 일을 그래서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앞에서 5분 동안 설명드린 거고, 그 그럼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첫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함정에 빠지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소비자로서 좋아하는 거랑 생산자로서 좋아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분리분해해서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생산자로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로서 하다가 나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넘어가서 생산자로서 그 딜레마를 겪는 거는 사실 꽤 이색적인 묘하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를 딱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저는 그 경험들 많이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쫓아갈 때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음, 소설가가 된다는 거는 소설의 독자가 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소설의 독자는 남이 지어놓은 이야기를 그냥 읽는 거 자체로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독자고요. 소설가는 굉장히 정교하고 개연성 있는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과정을 즐겨야 돼요. 뭐 이건 현직자랑 이야기를 해보든 아니면 본인이 소설을 많이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인생에서 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꼭 뭐 백일장이나 소설가가 아니어도 내가 그런 공상이나 망상을 떠올리는 걸 좋아하나? 딱 요 정도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하는 시간대가 몇 분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잠들어도 그 시간에 그날 있었던 현실적인 생각들, 뭐 오늘은 뭘 먹었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에 완전 내 일상과 현실과 상관없는 공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더 소설 쓰는 거를 더 잘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어떤 습관이나 경험이 과거에 이미 누적되어 있는 인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은 물건 가격을, 그러니까 똑같은 콜라 같이, 콜라나 햇빵 같이 자주 사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취미 비슷한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에서 사면 비싼데 어디 가서 사야 싸지? 하고 막 찾아보고 쇼핑몰 찾아서 알려주고, 지금은 여기가 더 싸. 지금은 다음 달엔 저 쇼핑몰이 더 쌀 거야. 그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그래. 라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가격과 관련된 또는 구매와 관련된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 자체를 즐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함정에 덜 빠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이정표를 명사로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설가라고 설정하면 그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게 돈이 될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공상과 상상, SF적인 공상을 뭐 자기 전이나 수업 중이나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가끔씩 망상을 하기도 해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잘할 확률이 높겠고, 나는
온라인 최저가를 찾아내서 뭔가 구매하는 일을 즐겨 하면 그거를 도매에 적용해서 물건을 유통해 볼 수도 있겠죠. 온라인 도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습관이나 경험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동사로 아마 길게 써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오히려 연결시키는 게 그 함정에 덜 빠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지인들이 마침 개인 사업이든 뭐든 일을 벌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어떤 행위와 연결된 뭔가를 하세요, 다들. 예를 들면 제가 군대 동기 중에 그 스페인에서 축구 선수를 하다 온 친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뭐 어느 정도 리그에서 공이 차다가 상위 리그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부상이나 이런 게 심해서 선수를 은퇴하고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 시절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를 그 친구가 알게 돼서 내가 좋아하는 품목을 하나 골라서 한번 해볼까 하고 발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관련된 거를 그 친구가 골라서 잘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른 이유는 그 친구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그거는 그 친구가 그 축구라는 행위를 어찌됐든 좋아해서 그걸 직업으로 해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한 것 같고 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주변에서 가끔 뵙는 학교 선배님이 어, 저희 학교 학생분들, 졸업생분들만 할 수 있는 소개팅 서비스 같은 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 선배님은 장기 연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물론 선배님이 그냥 뭐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전 정확히는 딱 맞추기 뭐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그 연애에 데이팅을 즐겁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10년 넘게 하신 거고 또 동문끼리 만나셨거든요. 그러면 동문끼리 만나는 게 좋다는 그 본인의 엄청난 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긴 경험을 주변이랑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본인 또 그 능력 자체도 있고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한둘은 아닙니다. 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 게임을 정말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건 기본이고 전략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승률이 높아지는지를 통계 베이스로 막 돌려서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최근에 대기업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이랑. 라면으로 유명한 한 기업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그 직업이라는 걸 쫓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인이 평소에 하던 일상적으로 이미 하고 있던 어떤 행위를 좋아하는 분야랑 딱 접목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좀 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을 소비자로서만 즐겨도 이제는 시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영화 리뷰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요약을 그냥 그 결말 포함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어떤 리뷰어분이 나와서 본인의 감상을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우와 하면서 막 리액션 같이 보게 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소설도 그런 게 지금 가능해졌고 그래서 소비자로서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도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가를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안 해도 되는 게 현 시대가 과거 시대와 다른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한다고 모두가 차를 만들거나 모두가 레이서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차량 리뷰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차 중에서 세차하는 시간을 너무 즐겨 이러면 세차 관련된 것만 하실 수도 있고 정말 그 세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런 세분화와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는 그 좋아하는 걸 놓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뭐 보고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자체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기회가 되면 그런 걸 찾는 방법도 찍어 보겠습니다.